뼈 이식이 뭐 어떨 때는 뭐 어디는 뭐 100만 원이 돼요. 어떤 데는 뭐 10만 원이 돼요. 뼈 이식을 하면 부어요. 그러면 뼈 이식은 뭐 뼈가 없는데 어디서 뼈를 만들어 오나요? 안녕하세요. 20대 치아를 80대까지 건강하게 이빨 청춘 치과의사 한진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뼈 이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 대다수가 본인 치아가 안 좋은 걸 알고 계세요. 뭐 치아가 흔들릴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충치 때문에 치아가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이제 요즘은 뭐 사고 같은 것도 많이 나니까 이제 치아가 부딪혀서 깨졌다 이런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이 이미 마음의 준비는 돼 있습니다. 아, 내가 이 치아는 임플란트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근데 대부분 설명드릴 때 놀라시거나 아니면 이해를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뭐냐면, 나는 뼈가 좋은 것 같은데 평소에 나는 통뼈라고 항상 얘기 듣는다. 근데 내가 왜 뼈 이식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뼈 이식을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많이 해야 되느냐? 뼈 이식 없이 할 수는 없느냐? 아니면 난 다른 치과의사한테 얘기 들었는데 발치하고 한 3개월 정도 기다리면 뼈 이식 없이 임플란트 할 수 있다더라. 근데 너는 왜 뼈 이식을 해야 되냐고 막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기다리면 뼈 이식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가 뼈가 찰 수 있는 상황도 없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이미 2년 이상 뭐 몇 년씩 뼈 이식 안 하고 기다렸다 오셨는데 뼈가 없어서 뼈 이식을 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치과에서 뼈 이식을 하셨는데 이제 6개월 정도 지나면 바로 임플란트 하셔도 된다고 얘기 듣고 왔어요 라고 하셨는데 뼈가 없어요. 뼈 이식한 뼈가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뼈 이식에 관한 주제, 사실 뼈 이식 자체가 왜 필요한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환자분들이 치아의 위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뼈의 가장 중심 위치, 그래서 임플란트가 들어갈 때 그 치아 위치에 그대로 심을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보여드렸던 CT 중에 하나인데 임플란트를 심으셨죠? 근데 잘 보면은 임플란트가 굉장히 입술 바깥쪽, 지금 이쪽이 입술 쪽인데 입술 쪽으로 튀어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분이 왜 이렇게 심었냐? 아마 저 위치가 내 원래 치아 위치일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다수의 치아, 특히 앞니 쪽 같은 경우는 치아가 뼈의 정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요, 거의 바깥쪽에 있습니다. 심한 경우 송문이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바깥쪽에 뼈가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리는 아마 여기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푹 들어간 부위가 있죠. 이 부위는 우리 이제 팔자주름 있는 부위고, 그 바로 앞에 만져보면 굉장히 튀어나온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가 우리 이제 송문이가 있는 부위인데 만져보면 조금 아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부위에 뼈가 없어서 그냥 바로 치아 뿌리를 누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프거나 약간 시큰시큰한 느낌이 나시는 거거든요. 그만큼 내 치아는 뼈의 가운데에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저 부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실 때 저희는 뼈의 가운데에 심어야 됩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아니면 저 위치에 심더라도 뼈의 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뼈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뼈 이식을 하는 이유예요. 만약에 저희가 치아를 발치를 하고 나서 그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주변에 뼈가 다 온전히 있다, 그렇다면 뼈 이식은 필요 없습니다. 결국 그 사이는 다 내 뼈가 차게 돼요. 오히려 뼈 이식이 이물질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대부분의 경우 90% 이상은 대다수가 바깥쪽에 뼈가 없어요. 그리고 저 부분의 뼈는 한번 녹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녹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렇게 뼈가 없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얇아져 있는 뼈가 흡수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바깥쪽에 뼈가 없는 임플란트가 됐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플란트 할 때 꼭 중요한 부분, 요 입술에 가까운 쪽의 뼈를 최소 2mm 이상 확보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제 뼈 이식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경우는, 이거는 이제 80대 여자 환자분인데, 자,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입니다. 제가 지금 그린 선은 뭐냐면 현재 남아있는 뼈의 높이예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발치를 하게 되시면 뼈에 이제 구멍이 뚫립니다.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리죠.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를 심으면 임플란트가 꼭 정확하게 같은 위치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나중에 치아 머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임플란트 해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임플란트 뿌리랑 임플란트 머리 크기가 다릅니다. 대부분은 임플란트 뿌리가 가늘어요. 근데 내 자연치아는 아닙니다. 내 자연치아는 치아 머리 크기와 뿌리의 폭이 거의 비슷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저희가 발치를 하고 치아를 뽑고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하면 무조건 주변에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위를 뼈로 안 채웠을 때 거기가 뼈로 다 찰 거냐? 3분의 2 이상이 안 차요. 근데 그 비율이 뭐냐면 잇몸 뼈가 아니라 요 위에 부분에 있었던 잇몸 살이 자라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잇몸 살이 들어오면 거긴 뼈로 안 바뀌어요. 그러면 나중에 임플란트 본을 뜨고 이제 치아 머리를 만들어서 붙이게 됐을 때 뼈가 아닌 잇몸 살로 덮여 있는 부위는 주기적으로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역시 뼈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제 왼쪽 아래처럼 지금 아까 이 설명 드렸던 분인데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뼈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는 최소한 4mm 이상의 뼈가 있어야지만 임플란트가 고정이 되시는데, 뭐 이분은 결과적으로 결국 이 부위를 임플란트 못 심으셨지만 임플란트를 심고 싶어도 그 뼈의 길이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아래턱의 어금니 쪽 혹은 위턱도 어금니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뼈 이식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뼈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이제 심게 되시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뼈 이식 안 하고 임플란트 하는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은 부가적으로라도 아까처럼 이제 바깥쪽 뼈가 얇아져 있거나 아니면 길이가 저희가 부족하거나 길이가 충분한 것 같더라도 반대편과 비교했을 때 길이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뼈 이식을 해서 어느 정도 조화롭게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런 부분이 뼈 이식을 해야 되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뼈 이식은 뭐 뼈가 없는데 어디서 뼈를 만들어 오나요? 어디서 어떤 뼈를 쓰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좋은 뼈는 뇌뼈입니다. 근데 뇌뼈가 없죠. 뼈 이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뇌뼈를 구해올 수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런 게 보통 어느 부위냐면 아래턱의 아랫부위. 보통 치아 길이를 아무리 길게 잡아도 밑에 뼈가 남거든요. 이런 부위에서 뼈를 떼어놓은 경우가 있고, 혹은 발치를 했을 때 치아 뿌리와 뿌리 사이에 뼈가 얇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뼈를 잘라서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내 치아를 수술하는 부위가 아닌 다른 별도의 부위에서 다시 잇몸을 열어서 그 부위를 뼈를 깎아내는 행위가 환자분들의 불편감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대부분 기성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뼈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사람의 뼈를 쓰는 제품도 있고요. 혹은 소나 돼지, 말과 같은 동물 뼈를 쓰는 경우도 있고, 혹은 전혀 상관없는 산호 같은 거 있어. 산호 같은 것도 부숴보면 꼭 뼈가루처럼 생겼습니다. 그런 뼈가루 같은 걸 그냥 공감만 메꾸는 용도로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병원마다, 의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을 겁니다. 대부분 보면 사람뼈 혹은 뇌뼈 같이 어느 정도 사람에 가까운 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주변 뼈를 만들어주는 역할은 큰 대신에 흡수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흡수되고 더 빨리 없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임플란트 주변에, 임플란트 뿌리 표면 근처에 뼈를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뇌뼈를 쓰거나 혹은 사람뼈를 쓰게 되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뼈가 약간 얇아졌어요. 임플란트 주변 자체에 뼈가 다 있는데 잇몸 쪽 살이 얇아질 것 같다. 이 부분에 두께를 만들어주고 싶다 라고 할 때는 흡수가 잘 안 되는 동물뼈나 아니면 아예 상관없는 아까 산호 같은 만들어진 합성고를 쓰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용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뭐 어떤 뼈가 더 좋아요 나빠요 이런 거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뼈 이식이 뭐 어떨 때는 뭐 어디는 뭐 100만 원이래요. 어떤 데는 뭐 10만 원이래요.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환자분들이 치과마다 이제 상담 가셨다가 뼈 이식 나면 뭐 50만 원이면 된다는데 여기 왜 100만 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 불신의 원인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뼈의 양, 이식해야 되는 뼈의 양이 중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식하는 단계, 한 단계에 끝나실 수도 있고요. 두세 단계에 거쳐서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난이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뼈 이식할 때 얘기 들으시는 상악동. 저희가 이제 위턱에 공기주머니가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 부위가 위턱 뼈고요. 이 부위는 코입니다. 이 부위에 보면은 까맣게 어둡게 보이는 공간이 있는데 이 부위가 바로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상악동이라고 얘기하는 빈 공간입니다. 여기는 이제 뼈가 없는 공간이고 실제적으로는 코랑 연결되어 있는 부위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케이스는 충분히 밑에 뼈가 남아있는 케이스지만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상악동이 굉장히 밑으로 이렇게 길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뼈의 길이가 그만큼 짧아질 수밖에 없고 저희가 이 상악동 안쪽으로 뼈를 집어넣어서 일부러 길이를 늘리는 작업이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바깥쪽에 보이는 부분에 뼈를 이식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뼈 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뼈 이식하는 게 난이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치과에서 상악동 고리식은 일반적인 고리식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가를 책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가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뼈 이식을 하면 부어요. 임플란트를 하면 생각보다 안 붓거든요. 근데 뼈 이식은 붓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플란트의 재료는 타이타늄이라는 금속인데 금속이 들어가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죠? 근데 우리 몸에서 거부 반응이 없는 두 가지 금속이 있는데 한 가지는 금이고 한 가지가 타이타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공관절, 무릎에 들어가는 인공관절이 타이타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도 타이타늄을 써서 사용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그 부분에서 특별한 염증이 안 생겨요. 근데 뼈는 우리 몸에서 이물질이라고 판단합니다. 사람 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혈할 때도 혈액형도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죠. 동물 피는 쓸 수도 없죠. 다 우리 몸에서 그런 것들을 이물질로 보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거부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뼈 이식제도 다 조치가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이 사람께 아니거나 혹은 합성된 거, 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뼈기 때문에 들어가면 일단 부어요. 염증도 생기고 열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는 것보다 한 군데 뼈 이식하는 게 훨씬 더 붓기도 많이 붓고 그것 때문에 통증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물론 그 상태에서 만약에 외부에서 들어온 균 때문에 감염이 된다면 문제는 달라져요. 그때는 감염된 뼈를 다 제거해야 될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수술 과정을 거쳐서 깨끗하게 봉합된 뼈 이식제는 결국은 점점 내 뼈로 바꿔가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뼈 이식했더니 너무 부어요, 멍도 들어요, 아파요, 걱정하지 마시고 약 잘 드시고요. 그리고 그 부위를 누르지 않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뼈 이식제 자체는 덩어리 뼈가 아니에요. 가루입니다. 뼈 가루이기 때문에 저희가 누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잇몸 부위, 뼈 이식한 부위 이렇게 꾹꾹 누르게 되시면 그 뼈가 움직여요. 근데 움직이는 게 그 이식한 부위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로 빠져나갑니다. 혹은 상하통 수술을 하셨는데 코를 풀거나 재채기를 해요. 그러면 이 안에 뼈 이식한 것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처음에 뼈 이식을 이만큼 하고 이제 한 4개월 기다리면 혹은 6개월 기다리면 충분히 뼈가 됐겠지 하고 잇몸을 열었는데 없어요. 여쭤보면 뭐 재채기 좀 했어요, 비염이 있습니다, 혹은 좀 붓는 것 같아서 자꾸 만져봤어요. 그러면 대부분 다 뼈가 녹아 있습니다. 이런 부주의한 경우가 있을 거고, 좀 특이한 경우인데, 치아를 다 발치하시고 임플란트 심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임시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틀니 자체가 잇몸을 누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사를 하실 때 끼시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남들을 만날 때 치아 다 빠진 상태로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틀니 쓰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평소에 나 혼자 있을 때, 주무실 때 틀니가 전혀 필요 없는 순간에는 최대한 빼고 계셔야 돼요. 언제까지? 보통 뼈가 건드려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가 되려면 최소 3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3개월 때까지는 내가 밥 먹을 때 어쩔 수 없이 힘주는 거 제외하고는 최대한 빼고 계셔야 되고요. 사람들 만나실 때도 가능하면 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럼 어떡하냐? 마스크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뼈 이식한 부위가 최대한 압박되지 않도록, 건드려지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뼈 이식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전달해 드렸고요.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